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시받고 싶어 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고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무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주목을 받는 차이가 발생할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며, 동시에 어떻게 하면 더 강인한 사람이 되어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멋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보고 그 차이를 극복하는 5가지 실천 전략을 통해 실제 삶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인생 조언을 예시로 단지 이론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연결하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시받지 않고 인정받으며 강인하고도 동시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배부르지 않다는 유명한 말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무시받는 사람과 인정받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꾸준한 노력의 여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무시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자기 가능성에 한계를 두고 주변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실제적인 시도와 성장을 멈추기 쉽습니다. 반면 인정받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어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쌓아올린 경험과 성취가 결국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5가지 목록은 바로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무시받는 사람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과 성공하는 사람은 왜 배부르지 않은가에 대한 깊은 통찰, 또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는 법,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5가지 차이를 통해 인간관계를 비롯한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치를 담고 있기에 의미가 큽니다. 모두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마주하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그 도전을 긍정적 변화로 전환해가는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시받는 사람과 인정받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무시받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믿지 못하거나 주변 시선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조차 시도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동시에 혹시라도 실패하면 동료나 상사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지나친 걱정이 그 사람의 행동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기도 전에 두려움이 앞서고 그 태도가 주변에도 전달되어 실제로 팀원들에게서 무시받는 상황을 자초하게 됩니다. 물론 무시가 전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은 초기부터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고 조금씩 배워나가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고 실패나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기반으로 배우고 보완해가며 자신만의 역량을 강화해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 사람에게 조언을 더 건네주고 기회를 더 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곧 무시에서 벗어나 인정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확실한 목적의식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이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길이 헷갈릴 때나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기에 자신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구체적인 동기가 동반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꾸준함과 실행력입니다. 누구나 야심찬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이를 하루하루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작은 계획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데 강한 집념을 보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을 성실히 걸어가는 과정에서 성취가 누적되는데, 이는 단기간에 얻기 힘든 값진 결과물로 이어집니다. 즉 이들은 화려한 시작보다 지루할 수도 있는 중간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과정에서 성실함을 발휘해 성과를 쌓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실패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은 시도를 하고 그만큼 실패의 경험도 풍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만났을 때 이제 끝이야 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며 다음 시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태도 덕분에 실패 또한 중요한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관계와 협업을 중시한다 는 점입니다. 흔히 성공은 개인의 능력으로만 쟁취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 없으면 큰 업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맥을 넓히는 데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사람들을 대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는 신뢰를 낳고 신뢰가 쌓이면 더욱 큰 기회와 도움을 얻을 수 있어 서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지속 가능한 자기관리입니다. 여기에는 건강, 재정, 정신력 등 폭넓은 영역이 포함됩니다. 성공이란 결코 한두 번의 운 좋은 결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성공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 몸을 관리하고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며 재정 상태도 계획적으로 운영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마련해 둡니다. 이러한 꾸준한 자기관리가 결국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셋째로,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배부르지 않다 는 말이 가지는 의미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면 그 성취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뒤에는 움직이기 귀찮아지는 심리처럼 한번 얻은 안정적 지위나 칭찬에 스스로도 모르게 멈춰서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안주 상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맛보았던 도전과 성취의 기쁨, 그리고 더 배우고 성장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지 욕심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큰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목이 마른 사람처럼 배움과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별히 그들이 항상 결핍감에 시달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직 더 성장할 수 있고 내 능력을 통해 세상에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는 긍정적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로, 강한 사람이 되는 5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성격이나 습관 중에는 어떤 점이 발전에 장애가 되는지 솔직하게 평가해봐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 과장되게 좋게만 생각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낮다고만 여기면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함을 원한다면 나를 냉정히 진단하고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떤 결과가 발생해도 회피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임감 있는 태도가 쌓이면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결국엔 더 큰 일에 도전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됩니다. 셋째로, 좌절을 이겨내는 보궐력이 필수입니다.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실패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 이후의 태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점검한 다음 가능한 빠르게 다시 도전에 나서는 것이죠. 이러한 보궐력이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반복적으로 겪고 그때마다 배우면서 강화되어가는 정신적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감정 조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므로 화나거나 슬플 때 혹은 두려운 상황에서 감정의 휘둘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완전히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적절히 인정하고
동시에 곧바로 해결책이나 대처 전략을 모색합니다. 즉 감정에 매몰되어 무기력해지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머릿속으로는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따져보는 힘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합니다. 강함은 단순히 체력이나 겉으로 보이는 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은 지식과 통찰,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깊은 내공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듯이 공부는 책 속 지식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삶에서 직접 적용해보는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체험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의 토대가 됩니다. 다섯째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5가지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차이는 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좋은 사람은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하며 그 의견이나 감정에 진심을 담아 귀 기울이려 합니다. 비록 의견이 다를지라도 일단 존중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반면 좋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상대가 약해 보이면 더욱 가혹한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올 부정적 결과를 낳기에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둘째 차이는 책임 의식과 솔직함입니다. 좋은 사람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변명보다는 우선 진솔하게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자기 방어에 급급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가 누적되면 주변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엔 인간관계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 차이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좋은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배경, 혹은 경험치가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등한 눈높이에서 대화하며 그 사람이 가진 가치를 존중해주려 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힘이나 권력이 없으면 우습게 여기거나 공격적으로 대하고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비굴하게 굴거나 아부합니다. 이런 모습은 일시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진정한 존중과 신뢰를 결코 얻지 못하고 인생 전반에 걸쳐 좋지 않은 평판을 얻게 됩니다. 넷째 차이는 자기 성장에 대한 열망과 겸손입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이 성장해야 할 부분을 겸손히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놓지 않습니다. 반면 좋지 않은 사람은 나는 이미 다 알아 내가 최고야 같은 태도로 주변에서 주는 피드백을 무시하거나 조금이라도 지적받으면 반발부터 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 없는 모습으로 퇴보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차이는 관용과 용서의 폭입니다. 좋은 사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하면 기꺼이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반면 좋지 않은 사람은 사소한 잘못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모욕을 줍니다. 이는 상대방의 개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함과 동시에 자신도 언젠가는 실수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비난받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제 이 5가지 차이를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과 연결 지어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늘 학문과 실천의 결합을 강조했는데 이는 단순히 지식이나 원리를 머릿속에 담아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무시받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태도를 바꾸고 그에 따른 행동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부분도 사실 다산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을 배워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산 선생은 편하고 쉬운 길로만 가면 진정한 성장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도전과 난관을 마주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이 단련되고 지혜와 통찰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시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에 나서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실제로 스스로 한계를 미리 설정하거나 주변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편한 길만 골라서 도전 범위를 좁히게 되고 그 결과 성장 속도도 둔화됩니다. 그러나 다산 선생이 말했듯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나서 거기서 배움을 얻으면 이전의 나보다 더 큰 내면적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도전과 성장을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강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며 주변으로부터 자연스레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동시에 좋은 사람으로서의 품격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해본 경험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실수를 더욱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무시받지 않고 인정받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부터 갖춰야 하고, 나아가 과감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며, 성공을 이루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배움과 실천을 계속 이어나가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책임감 있고 보관력 높게 행동하며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배움을 반복해 내공을 다져가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살핀 것은 우리가 단지 성공만을 좇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학문의 생활화와 실천적 자세가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요컨대 사람은 누구나 무시와 인정 사이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스스로 어떤 길을 택해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나는 무엇을 통해 성장할 것인가, 어제와 달라지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실제로 작게라도 행동을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전에 느꼈던 두려움이 희미해지고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뭔가 달라졌네 하고 인정해주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본문이 여러 목록에서 제시된 하나하나의 실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는 언제 주로 두려움을 느끼는가, 그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게 되는가 등을 자세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뒤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적용해보는 식으로 훈련하면 점차 두려움보다 실행력이 커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소한 약속부터 칼같이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가족과의 작은 약속도 어기지 않는 것, 회사나 학교에서 맡은 업무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마감일 이전에 처리해내는 것 등 이런 작은 책임감의 축적이 결국은 더 큰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도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좌절을 이겨내는 보궐력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내게 가장 아팠던 실패 경험을 다시 꺼내보며 그때 나는 왜 그렇게 힘들어했나, 지금 그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은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화가 났다면 그 화의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이 감정을 폭발시키기 전에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같은 질문을 통해 훈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감정을 다루는 데에 능숙해집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의 축적은 지금 시대에 더욱 중요한 가치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분야에서만 뛰어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늘 새롭게 공부하고 최신 정보를 습득하며 나만의 통찰을 잃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독서나 토론, 강의 수강, 글쓰기 등을 통해 지적 역량을 넓혀가야 합니다. 또한 경험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나의 가치관과 연결 지어보면 생각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쌓이면서 내가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깊어진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은 내 행동 기준을 점검하는 나침반이 되기에 의미가 큽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대할 때 실수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상대를 배려하기보다는 나의 이익만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실수했다면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를 돌이켜보고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과정을 체계적으로 밟다 보면 결국 주변에서 당신 덕분에 힘을 얻었다라는 말을 듣는 날이 오기도 하고, 그런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도 나는 무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성취나 사회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성장과 배움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배부르지 않다
말의 진짜 의미일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각종 유배와 고난의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학문적, 실천적 성찰의 기회로 삼아 방대한 저작을 남긴 바 있습니다. 만약 다산 선생이 나는 배불러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고 멈췄다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큰 지혜를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를 교훈 삼아 우리도 때로는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더 넓은 세계와 더 큰 가능성을 탐색하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꾸준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무시받는 사람과 인정받는 사람의 차이를 파악하고 나 자신이 무시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낀다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와 꾸준한 실천을 통해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으로서 목적의식, 꾸준한 실행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협업과 관계의 중요성, 지속 가능한 자기관리를 강조했고,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배부르지 않다는 진정한 의미가 더 넓은 성장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긍정적 에너지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5가지 방법으로는 자기 객관화, 책임감 있는 행동, 보궐력, 감정 조절,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 축적을 제시하며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인생에서 마주하는 도전에 한층 더 단단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5가지 측면, 남을 대하는 태도, 책임의식, 약자 대하는 태도, 자기 성장에 대한 열망, 관용과 용서에서 살펴봄으로써 결국 인간관계와 사회적 평판, 그리고 진정한 내적 성숙도는 이 같은 태도의 누적 결과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다각적인 이야기와 실천 방법, 그리고 삶에서 적용 가능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동기부여가 필요하실 때, 또 다른 시야를 열고 싶을 때 언제든 도움이 되도록 알차고 진솔한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